로그 2의 A11의 값을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아마 이제 규칙성을 찾아야 되겠죠. 물론 이게 나눠보면 쟤는 항과 항 사이의 비율이 일정한 문자의 관계식으로 정리한다. 그러니까 관계식으로 정리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일단 숫자를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n에다 1 집어넣으면 A2는 2의 1제곱 곱하기 A1 2 집어넣으면 A3은 2의 제곱 곱하기 A2 이렇게 가겠죠? 쭉 집어넣고 2의 세제곱 곱하기 A3 가다가 A1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A11 집어넣을까요? 11 2의 10제곱 곱하기 A10 이렇게 되겠지? 좌변과 우변을 각자 곱해봅시다. 좌변은 A2부터 A3 해서 A10, A11까지 곱해지고 우변은 2의 1제곱 곱하기 여기만 쭉 곱해보면 같은 밑 2가 곱셈이 되면은 밑은 한 번 한 번 써지고 밑은 한 번 써지고 지수는 덧셈이 되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에서 어디까지예요? 10까지 곱하기 A1, A2, A3에서 어디까지 하면 A10까지인데 이거 곱셈이니까 약분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A2에서부터 A11까지 A10까지 A2에서 A10까지 A2에서 A10까지 약분이 되겠죠. 그럼 좌변 남은 거는 A11이고 우변에 A1은 얼마였나요? 1이었으니까 얘는 그냥 생략해도 되겠죠. 그럼 얘는 2에 몇 제곱이 남아요? 55제곱. 근데 갖다 끼면 되네요, 오히려. 별 고민 없이 이렇게 갖다 끼면 돼요. 로그 2에 55제곱. 정답은 5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전에 말했던 개차수열에 대한 개념이죠. 기억해요? 개차수열? 네. 개차가 뭐였냐면 뒤에 있는 항과 바로 앞에 있는 항의 차이가 개차인데 그 차이가 일정하면 등차수가 되는 거지만 이건 그 차이가 일정하지 않고 관계식이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아까 우리가 잠깐 정립했는데 기억해요? 얘 일반항을 구하시오 그러면 첫 번째 항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여기 못 써야 돼요. 여기는 일반항 2k-5 모르겠으면 숫자 나열해 보면 돼요. 원래 이 교과 자체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쭉 나열한 다음에 규칙을 찾아라는 얘기거든. 일단 이거 써놓고 나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5를 구하는 거니까 A5는 A1-1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4항까지겠죠. 여기에 2K-5 여기만 계산해 봅시다. 이쪽만. 그럼 2 곱하기 2분의 시그마 K 공식이니까 항수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4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약분하고 20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냥. 이렇게 3번이 되겠다 라는 표현인데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열합니다. n에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2 곱하기 1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A3은 A2 플러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5 A4 몇 개 안 돼서 그냥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써볼게요. A5 A4 곱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4 마이너스 5 쭉 계산할 때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더한다고 치면 얘는 A2부터 어디까지 쓰면 돼요? A5까지 A4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줄여 쓰려니까 좀 그러네. 그냥 다 쓸게요.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이렇게 되고 더하기 2 곱하기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5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지워질 거 아니에요. A2부터 A4까지 다 지워지고 합은 여기 A5가 남고 A5는 A1 플러스 여기만 계산 남아요. 근데 이걸 계산하면 이게 얼마죠? 10 곱하기 2는 20 그렇죠? 2 곱하기 10 마이너스 5 곱하기 4 이런 느낌이라 이거 어차피 지워지고 여기만 남는다는 얘기죠. 이 식의 구조는 그래서 마이너스 1 정답이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개차수열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면 이렇게 다 나열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저런 것들 이런 꼴을 만들 수 있다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어떤 fn 이런 꼴을 만들 수 있다면 이건 개차수열을 풀면 되고 모르겠으면 지금 좀 숫자를 나열해서 이제 규칙을 그때 찾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근데 개차 형태긴 한데 이건 숫자를 나열하면 이건 오히려 쉬워질 것 같은데 일단 숫자 집어넣읍시다. 얘는 개차 쓰지 말고 매번 개차 쓰기가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A2 이게 넘겨볼까요? 이렇게 좀 잘 보이도록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A3 마이너스 A2 이렇게 되고 A4 마이너스 A3 이렇게 되고 맞나요? A5 마이너스 A4 이렇게 되겠지? 이게 더 낫겠다. 그냥 여기다 놓고 하자. A2는 10 플러스 마이너스 1의 1제곱이죠. 얼마예요? 9죠? 그 다음에 A3은 A2 플러스 마이너스 1의 1제곱이지. 마이너스 1 제곱이죠. 얘는 얼마입니까? 10이네요. 그럼 A4는 A3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죠. 얼마예요? 다시 9네? 앞에 있었던 항 10에서 1을 빼는 거니까. 그럼 A5는 A4 플러스 마이너스 1의 4제곱이죠. 근데 A4는 9였잖아요? 9에다 다시 1을 더하게 되는 거니 이게 계속 반복이네? 90, 90이 반복이죠. 그러니까 짝수항일 때는 답이 9가 되고 홀수항에선 답이 10 나오니까 정답은 네, 얘는 9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첫 번째 항이 2고 SN을 조사했죠. 근데 SN을 가지고 AN을 구하는 문제잖아요. SN으로 AN을 구하는 문제. 자, 이제 이런 문제인데 보통 이게 앞에서 우리가 외울 때 등차수열일 때와 등비수열일 때는 구조를 알면 좀 쉽게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등차일 때는 이런 거지 않았나요? SN이 N에 대한 몇 차씩? 2차씩. 그리고 상수항이 0이 되면 제1항부터 등차수열. 상수항이 0이 아니면 제2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 얘를 가지고 AN을 구하면 N에 대한 1차시고 그 앞에 붙어있는 게 공차가 되는데 이 공차 값은 여기에 몇 배? 2배 값이 된다. 그 뒤에는 상수항은 B에서 A를 뺀 값이 된다. 이렇게 하면 좀 일반적으로 빨리 구할 수 있는 거였죠. 등비수열일 때는 SN이 어떤 꼴이었죠? 네모 곱하기 세모의 n제곱 마이너스 네모 꼴 이렇게 됐을 때가 등비수열이었죠. 항번호 n이 지수로 올라갔어야 되고 그다음 그 밑에는 이 세모가 공비값이 되며 그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랑 그 뒤에 있는 숫자의 합이 0이 된다. 절대값 같은 F와 반대이다. 이런 모양이면 이건 100% 등비수열이죠. 얘를 가지고 일반항을 만들면 공비의 n-1제곱 이 앞에는 따로 공식 외우지 마시고 S1 값 쓰시면 첫 번째 항이 나오죠. 이런 느낌일 때는 SN을 가지고 AN 구하는 게 굳이 어렵게 구하지 않아도 풀 수 있었지만 등차나 등비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하는 내가 저것만 봐서는 알 수는 없죠. 등차일 수도 있고 등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등차 등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SN은 2an-2라면 SN-1은 n자리 대신에 n-1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SN에서 SN-를 빼내면 n항까지 합에서 그 바로 앞에는 n-1항까지 합을 빼내면 뭐만 남죠? 맨 끝에 n항만 남죠. 그 얘랑 이렇게 지워질 거 아니에요? 같은 숫자니까. 그럼 이걸 빼내면 2 그냥 쓸까요? 2an 마이너스 2an-1 그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쟤를 저쪽으로 넘기면 동량 처리가 되잖아요. 그럼 an은 2 곱하기 an-1 물론 얘는 언제부터 성립하죠? 2항부터 됐니? SN-SN-는 1항에서는 쓸 수 없는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2항부터 쓰는 조건이니까. 그럼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2항부터는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예요. 2항부터는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1항은요? 1항은 따로 있죠. A1 값은 2입니다. 라고 따로 되어 있네요.
되죠? 그래서 근데 이게 2항부터 성립하는지 1항부터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A1과 내가 구한 A1, 문제에서 원하는 A1과 S1을 서로 비교해보면 돼요. S1. S1은 얼마예요? 여기 S1은, 여기 어차피 S1 값이니까요. 얘랑 비교해봐야 되죠. 여기 n에다 2를 집어넣으세요. 그럼 A2는 2 곱하기 A1이죠? 의미 없겠네요. 네, 이건 하지 마세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1항과 2항의 관계만, 두 배라는 관계만 알지, S1, A1과 여기서 구한 A1이, 위에서 구한 A1과 아래에서 구한 A1이 서로 같은, 그렇죠. 이건 확인이 안 되죠. n에다 2를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그냥 2항부터 성립하고 1항은 이렇게 보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1항이 아니잖아요. 보통 이런 거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1항 이후에 가면 보통 1항 이후부터 항을 보통 구하기 때문에 1항이 있냐 2항부터 성립하느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AK 이 수열은 첫 번째 항 2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로 본다면 일반항 A에는 이게 공비 2잖아요. 이 수열 첫 번째 항은 2로 보는 거니까 2 곱하기 2의 n-1제곱, 얘는 2의 n제곱, 그럼 AK는 2의 K제곱, 이게 128, 128은 2의 몇 제곱이죠? 7제곱, 그래서 K값은 7. 자, 31번. 평면 위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n개 직선을 그을 때 이 직선들에 의해서 분할된 평면의 개수를 AN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에서 A3은 7이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직선 3개 그렸더니 분할되어 있는 평면 개수가 7개냐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맞네요. 자, 이랬을 때 7개의 평면을 그리면 7개의 직선을 그리면 평면이 몇 개로 분할됩니까? 묻는데 이게 사실은 몇 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선을 많이 하나씩 긋잖아요. 이게 어떤 규칙으로 해야 되냐면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도록 그리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직선이 많아지면 이런 느낌. 하나 그렸죠. 그럼 A1은 2개예요. 직선의 좌우 혹은 위아래로 평면이 2개로 분할되니까 2개를 그리면 평면은 몇 개로 분할되죠? 4개로 분할되죠. 맞니? 그럼 3개를 그리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7개로 분할이 돼요. 그럼 직선을 4개 그리면 그 4개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야 저 직선이 나머지 3개 직선과 평행하지 않죠. 그리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게 그리려면 저렇게 그려야 돼요. 그럼 분할된 개수는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개로 분할됩니다. 그럼 A4는 10이래요. 됐니? 근데 여기서 또 긋기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직선을 아주 널찍하게 그리지 않는 이상은 이때부터는 분할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규칙을 여기서 빨리 좀 찾아봅시다. 차이를 일단 볼까요? 몇 개죠? 2, 여기는 어떤 규칙일까요? 일씩 커지죠. 그럼 처음은 2, 일씩 커져서 여기는 2 차이 나고, 일씩 커져서 3 집어넣으면 7 나오고, 일씩 커져서 4 집어넣으면 11 나오고, 일씩 커져서 5 집어넣으면 16 나오고, 일씩 커져서 6 집어넣으면 22가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은 7, 그래서 29, 이런 규칙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관계식에 대한 표현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풀이를 좀 더 집중해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풀이에 좀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일단 설명드릴게요. 법교도 애매하네. 그냥 이거는 풀어드리는 게 아니고 힌트예요, 힌트.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 개수 구하는 거 고1 때 순열 조합할 때 대각선 개수 구하는 거 배운 적 있죠? 총 n각형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죠. 총 n개의 꼭지점에서 n개 꼭점이 있으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n개 꼭점이 있으면 자기 자신과 바로 옆에 있는 이웃하는 양쪽 끝 이 세 개를 빼고 나머지 쪽은 다 뭘 그을 수 있어요? 대각선을 그을 수 있죠. 따라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총 꼭점 개수 n개에서 자기 자신과 양쪽 끝에 있는 세 개를 뺀 것 n-3개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런 꼭점 몇 개 있냐면 n개 있는 거거든. n-3개 꼭점을
n개 꼭점으로 이어서 n-3의 대각선을 n개만큼 있기 때문에 이걸 곱한 다음에 2로 나누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앞뒤로 중복이 되잖아.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이건 너무 당연해서 그냥 빨리 설명했는데 뭔 말인지 알아듣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뭐 꼭 고등학교 때면 이거는 써라. 중학교 때는 저것만 써라. 이게 아니고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설명으로 배운 적도 있어요. 뭐라 배웠었죠? N각형에서 선을 긋잖아. 선을 그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죠? 2개가 필요하겠지. 선분이든 직선이든 그리려면 2개가 필요하잖아. 근데 N개 중에 2개 점을 이으면 선이 만들어지는데 그 선 중에 대각선만 골라내는 방식은 변의 개수는 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니? 이거 아니야? 총 N개 중에 예를 들면 뭐 점이 5개 있어. 점 5개 있어요. 이 점 5개 점 중에 2개 점을 선택하면 뭘 그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안에 존재하는 선분을 다 그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긋다 보니까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2점이 있거나 이렇게 2점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2점이 있거나 이렇게 2점이 있거나 이렇게 2점 이렇게 2점 이렇게 2점 이게 총 몇 개? 이게 10개인 거지. 근데 그 중에 대각선이라 말할 수 있는 거는 몇 개밖에 없나요? 이렇게 5개밖에 없어요. 왜 5개? 총 10개 선 중에 뭐 빼는 거죠? 다각형을 구성하는 n개의 선분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OC에서 5를 빼면 이 안에 만들어지는 대각선의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이해되겠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써야 되는 건데 지금 말할 때만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요거를 좀 이용하시면 요 관계식을 좀 찾아내기가 유리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약간 너무 대놓고 다 나와 있는 문제잖아요. 말만 길어서 그렇지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성원은 첫째 날에 1시간을 운동해요. 다음 날부터는 전날 운동한 양의 2분의 3배, 1.5배죠. 좀 더 많이 운동하고 10분을 더 한답니다. 항상 전날에 2분의 3배, 그 다음에 더하기 10 이런 느낌으로 운동 시간을 하다 보니까 그때 n번째 날에 일하는 운동 횟수가 AN이라고 했을 때 AN과 AN 플러스 1, 뭐 너무 대놓고 N 플러스 1은 뭐예요? N 플러스 1번째 날에 일하는 그러니까 했던 운동 시간은 n번째 그 전날에 했던 운동 시간의 몇 배? 2분의 3배. 일단 얼마큼? 항상 10분. 그거 아니야? 아니,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A1이 뭐예요? 첫째 날 내가 한 운동이지. 근데 두 번째 날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첫째 날에 운동한 그 운동 시간보다 2분의 3배만큼 더하고 10분을 더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두 번째와 세 번째 날,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이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세 번째 날의 운동량은 그 전날에 했던 운동량의 2분의 3배에다가 무조건 10분을 추가하는 거니까 항상 이런 패턴이라는 거죠. 이게 일반항이에요. 이게 서로의 관계식인 거죠. 점화식이 되는 겁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 아래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음 중 이거 밑에 보기를 봐야 되는군요. Pn이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참인 명제가 아닌 게 있답니다. 자, P1이 참이면 일단 P1은 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Pn이 참이면 거기 2배, 이 P2n도 참이죠. 그럼 P1이 참이니까 뭐도 참이죠? P1이 참이면 P2도 참이고 P2가 참이면 P4도 참이고 P4가 참이면 P8도 참인 거죠. 이런 식으로 2배씩. 근데 Pn이 참이면 P5n도 참이에요. 그럼 P1이 참이면 P5도 참이 되고 P5가 참이면 P25도 참이고 P25가 참이면 P125도 참이 되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는 P2를 기준해서 본 거고 P2가 참이면 뭐도 참이 되죠? 2배율로 본다면 P10도 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P2가 참이면 거기에 5배인 P10도 참이 되는 거니까. 됐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배열해서 어떻게 다 찾나요? 근데 쉽게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P 누군가가 참이야? 그럼 그 안에서 파생되는 것들은 P에 일단 기본적으로 2가 곱해져 있거나 혹은 P에 5가 곱해져 있으니까 소인수의 2하고 5의 소수가 곱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2나 5의 배수. 근데 여기 있는 숫자 중에 여기는 90은 2 곱하기 5뿐 아니라 뭐도 있죠? 3의 제곱이 있지만 여기는 3의 배수를 찾을 수 없는 조합이지. 2 아니면 5의 조합으로 계산이 되는 거지. 2의 거듭제곱 혹은 5의 거듭제곱 계산이 되지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 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딱 봐도 찾기는 어렵다. 여기서 못 찾는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부터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죠. 증명법에 일일이 숫자를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순서가 어떻게 되죠? 최초의 수에서 이게 참임을 증명하셔야 돼요. 증명하는 방식은 보통 다 대입하시면 되죠. 최초의 수를 집어넣어서 이게 참이 되냐 안 되냐 진짜 눈으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임의의 n값이 k라는 임의항에서 참이됨을 이건 가정하는 거다. 증명 못해. 그냥 가정하는 거야. 그렇다고 치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 그렇다면 위에 있는 n이 k항, 어떤 특정 항에서 참이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 항이죠. 이건 위에 있는 그 다음 항으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 항. 에서는 참이됨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증명. 보통 이 증명할 때는 어떤 내용들 쓰이죠? 주로 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 이 내용이 쓰이는데 등식의 성질은 좀 뻔한 내용이 대부분 다 쓰여요. A와 B가 서로 같은데 A에다가 같은 수를 더하고 자리가 없어서 A와 B가 서로 같은데 그렇다면 A에다 어떤 수를 더하고 B에다 어떤 수를 더하면 그 등식은 늘 참이된다. 혹은 A에다 어떤 수를 곱하거나 B에다 어떤 수를 곱해도 그 식은 늘 참이된다. 뭐 이런 것들, 등식에 대한 성질이 있죠. 그 내용이 쓰이게 되고 부등식의 성질은 주로 뭐가 쓰이냐면 A는 B보다 크다예요. 근데 B는 C보다 크다요. 근데 실제로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이걸 증명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다리 역할로 B가 서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부등식 성질할 때는 배웠잖아요. A는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다면 당연히 A는 C보다 크다. 그 내용이 이 개념에 적용된다. 대부분 다 적용된다 뜻이에요. 자, 그럼 문제는 등식부터 먼저 봅시다. 등식은 주로 이런 것들이, 등식 성질,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인다고 했으니까 이제 볼게요. 일단 최초의 자연수에서 참이됨을 보자. 이거 좀 설명하다 말았는데 임의의 자연수 K에서 참이됨을 가정했죠? 이건 가정했지 증명을 못한 거죠. 그냥 그렇다고 치자는 거예요. 근데 얘가 참이라고 가정하면 수학적 성질, 뭐 등식 성질이나 부등식 성질에 따라 얘가 참이면 이건 무조건 참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됐니? 그런 다음에 이 K에다 뭘 집어넣어요? 최초의 수를 집어넣어요. 이건 무조건 참일 테니까. 그러면 최초의 수로 참임을 증명했으면 그 다음 숫자가 참임을 보여주고 또 이걸 돌려요. 그럼 다시 또 참이 되고 또 돌리고 하다 보면 계속 무한한 숫자에서 참이됨을 일일이 쓰지 않아도 증명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첫 번째, 최초의 수, 자연수 1에서 모든 자연수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는 1이겠죠. 1에서 참이됨을 숫자를 집어넣어서 참이됨을 보여줘요. 그럼 1부터 쓰면 1까지 더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건 아니고 1 더하고 그죠? 홀수인데 여기 이게 일반항이죠. n에 1 집어넣으면 1 나와요. n에 2 집어넣으면 3 나오잖아. 그럼 3을 쓰라는 게 아니고 1 더하기 3 쓰라는 얘기고 n에 3 집어넣으면 5 나오잖아. 그럼 5를 쓰라는 게 아니고 1 더하기 3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항들 쭉 배열해서 덧셈 한 걸 쭉 쓰라는 얘기인데 n에 1 집어넣으면 그냥 1만 나오기 때문에 1까지만 더하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좌변은 1이 됐고 우변에 x에다 1 집어넣어도 n에다 1 집어넣어도 똑같죠. 그래서 최초의 자연수에서 이 등식이 참이됨을 보여주고 그 다음은 이제 베끼는 겁니다. n자리 대신에 k를 집어넣어서 임의의 항에서 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렇게 써놨어요. n에다 k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자. 참이라고 치자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n equal k에서 참임을 확인했으면 k 플러스 1항에서도
이게 참이됨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K 플러스 1항이면 K항 다음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K항이면, 얘가 K항이면 K 플러스 1항은 여기 N자리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해서 2배 하면 2K 플러스 2가 되고 거기서 1을 빼면 2K 플러스 1이라는 항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죠? 2K 플러스 1이라는 항이 좌변 하나 더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좌변에다가 2K 플러스 1을 의도적으로 덧셈하는 겁니다. 양변에 2K 플러스 1을 더한다. 좌변에 2K 플러스 1이 필요했는데 이게 등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좌변만 2K 플러스 1을 더할 수 없으니 우변도 2K 플러스 1을 더하자는 얘기예요. 어디다가? 위에 있는 식에다가예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가 2K 플러스 1을 더했더니 이렇게 된 거죠. 이 가에는 당연히 2K 플러스 1이 들어가고요. 맞니? 근데 우변을 보니까 2K,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은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잖아. 그럼 쭉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위에 있는 식에서 N자리 대신에 뭘 대입한 결과가 같죠? K 플러스 1 대입한 결과가 같아지더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그럼 K항에서 이 등식이 참이 된다면 등식의 성질에 따라 양변에 2K 플러스 1을 더했더니 결과적으로 N자리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식과 동일해졌기 때문에 등식의 성질에 따라 K항에서 참이 된다면 K 플러스 1항에서도 무조건 참임을 등식에 따라 증명할 수 있다는 뜻이죠. 등식의 성질에 따라 증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해됐어 진짜? 자, 집중해서 잘 들어. 이거는 아직 참임을 증명 못한 거야. 사실은 끝까지 참임을 증명하진 않아. 끝날 때까지도 이건 참이라고 증명하지 않고 그냥 가정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만 하겠다. 언제까지? 여기 N자리 대신에 K항을 집어넣은 2K 플러스 2K 마이너스 1항을 집어넣으면 얘는 K제곱과 같다. 이건 그냥 갖다 베낀 거예요. N자리 대신에 K를 집어넣은 거. 근데 지금 내가 증명하려는 거는 이걸 증명하고 싶다는 거죠. 여기다가 어차피 이거는 이 개념이잖아요. A와 B가 서로 같습니다. 이 내용이지. 근데 내가 여기다 뭔가를 더해. 뭔가를 더해요. 그럼 얘도 왼쪽에 뭔가를 더하면 오른쪽도 뭔가를 더했을 때 두 식은 당연히 성립합니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정리잖아. 늘 성립할 수밖에 없는. 원래 흰색이 서로 같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빨간색이 뭔가를 더해도 어차피 등식의 성질에 따라 이 식은 무조건 참이 될 거란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다 뭘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N자리에 K 플러스 1, K항 다음에 있는 K 플러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이 식이 계산된 결과 2K 플러스 1이 여기 하나 더 추가로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거죠. 증명은 참인 거를 증명하지 참이 아닌 걸 증명하지 않잖아. 니네가 증명하는 모든 것도 다 참인 명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가 짜 맞춰져 있을 테니까 이런 기본적인 성질을 따라서 이거를 더하면 식의 구조가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참이 아니면 안 맞춰지겠지. 그러면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할 건 없어요. 그럼 좌변에 이만큼을 더했다면 우변도 이만큼을 더하면 이 등식은 여전히 참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더해놓고 나서 보니까 좌변은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돼 있는 꼴이 된 거예요. 좌변은. 우변은 얘랑 붙였더니 이게 완전 제곱식이라 이렇게 된 꼴이 된 거란 얘기죠. 쓰고 나서 보니까 이 모양은 내가 만들어낸 모양이 아니고 위에 있는 흰색이 서로 같다는 등식을 기반으로 양쪽에 똑같은 식을 더해도 그 등식은 변함이 없다. 늘 참이 성립한다라는 등식의 성질에 따라 이게 참이라고 가정하면 얘도 무조건 참일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 식을 놓고 보니까 이 식이 뭐냐면 주어져 있는 식에 N자리 대신에 뭘 대입한 거예요?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식이더라는 얘기죠. 여기 N자리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얘랑 완벽히 똑같은 식이 나오거든요. 그쵸? 근데 K항에서 참이 된다고 가정했지 이게 참여는 아니잖아 사실은. 근데 확실한 거는 얘가 참인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참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덮어놓고 무조건 참이라는 얘기예요. 고민할 것 없이. 근데 이 자리 N자리 대신에 이제 뭘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아까 최초의 자연수인 1을 여기다 쑥 하고 집어넣어요. 여기 K, N equal K에서 참이됨을 가정하자. 그러면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참이 된다가 우리가 지금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요 k에 1을 집어넣어요. 이건 참인 걸 증명했으니까. 그럼 k가 1이 참이면 고민할 것 없이 2항